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토목직 강의를 맡고 있는 진승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험생들이 2시간 전에 시험 봤던 지방직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면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궁금한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 이제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응용역학 시험지 중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쉬웠고요.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 이제 출제 빈도에 관련이 있거든요. 한번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응용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출제 빈도라고 했는데, 요걸 보면은 난이도에 답이 나오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 때 공부했던 기출문제집 출제 빈도가 이렇게 있고요. 기출문제집에 18개년 문제가 이렇게 쭉 실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봤던 지방직 출제 빈도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죠. 뭐가 이제 비정상적이냐면은, 보통 이제 기출문제, 그러니까 18개년의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은 챕터 1의 힘평형 방정식이 이제 문제가 19%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몇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이고요. 7문제면 이제 한 문제당 5%의 출제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5% 곱하게 되면 35%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문제만 맞춰도 35점입니다. 정말 쉽죠. 이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힘평형 방정식이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고 응용역학의 기초기 때문에 여기는 수험생들이 거의 대부분 풀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전당력과 모멘트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6.43%인데 오늘 한 문제 나왔으니까 5%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재료와 단면의 특성, 얘도 굉장히 쉽죠. 그렇죠? 얘도 이제 6.8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한 문제 5%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강봉의 변형이 이제 보통 4.29%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두 문제 나와가지고 10%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죠.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원래 한 문제 나오던 게 두 문제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또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포화성비도 보게 되면 얘가 2.71%인데 얘도 한 문제 출제돼가지고 5%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여기잖아요. 챕터 5-2까지 여기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공부를 해줘야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만 풀어도 몇 퍼센트냐면은 여기서 출제된 게 다 합치면은 60%입니다. 60%. 근데 여기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챕터 1의 6번 문제, 얘가 이제 고졸경체 문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 이렇게 틀렸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틀릴만한 게 또 뭐가 있었냐면은 챕터 3의 전단력과 모멘트도, 이것도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렸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총 60%였는데 두 문제 나가면은 10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에서 저 두 문제 틀렸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 50점은 맞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이제 만약에 3개월 이상 공부를 했다. 근데 이 5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최소한 3개월 공부했으면은 50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지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만약에 본인의 응용역학 점수가 50점 밑에다, 그러면 아마 이번 시험에서 합격을 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죠.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비전공자 노베이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최소 점수가 50점인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적어놨죠. 역대급으로 낮은 난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뒤에는 뭐 비슷합니다. 보게 되면은 뭐 휘응력, 전단능력 이렇게 있는데 7.43%가 출제가 되는데 오늘은 10%. 그다음 비틀림에서 또 오랜만에 문제가 나왔네요. 얘가 이제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오늘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근데 이것도 정말 쉽죠. 오늘 나온 게 공식 IP분의 T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웠고,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뭐 얘네들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안 나왔네. 처짐은 원래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여기 영부제랑 트러스 부제력은 얘네들이 한 세트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한 문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기동도 이제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항상 출제 빈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 부정정이 원래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0%면 두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정, 부정정은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이제 수험생들이 까다로운 문제가 줄어들었다, 난이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모멘트 분배법이 있는데 얘가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닌데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말 쉽게 나왔죠. 모멘트 분배율만 물어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출제 빈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공률이 나왔네. 근데 오랜만은 아니고 요즘에 이 공률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가 나와봤자 근데 어차피 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률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20번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수험생들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틀린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이제 80점 목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상위권 학생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몇 번이 있냐면은 아까 여기서 말했던 힘평한 방정식 6번 이 문제 틀릴 수 있고, 전단력과 모멘트도 17번 이렇게 틀릴 수가 있고, 그나마 또 틀릴 수 있는 게 20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번, 17번, 20번 틀리면은 세 문제 날라가니까 85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85점에 굉장히 밀집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는 틀릴 게 없습니다. 왜 틀릴 게 없냐면은 신유형 문제가 없어요. 다 그냥 기존의 기출에 있던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 제로야, 제로. 우리가 이제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면은 뭐 계산량이 굉장히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7급에서 내려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상위권 학생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정말 쉬운 난이도였고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합격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과락률이 많이 낮아질 것 같거든요. 과락률이 낮아지면은 합격 커트라인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1번부터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무게가 30kN의 직사각형 블록에 수평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할 때 이렇게 잡아당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블록이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 수평 방향 힘의 크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얼마큼 힘을 줘야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풀었죠. 우리가 챕터 1에 106번에서 109번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여기 있는 문제들보다 지금 오늘 출제된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 푼 학생들은 알지. 내가 잡아당기게 되면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마찰력을 이렇게 F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출제자분이 지금 외력을 F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구분을 위해서 이게 F 외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F 마찰 이렇게 부를게요. F 마찰.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이제 마찰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마찰력이라는 것은 이 면을 누르는 수직력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수직력 n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하면 얘가 이렇게 마찰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찰력.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직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잡아당기는 힘이랑 여기서 지금 이게 마찰력이랑 힘의 크기가 같으면 멈춰 있는 거고, 얘가 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찰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찰력의 크기랑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랑 같으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이제 얘랑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럼 내가 이제 문제에서는 이 외력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구해야 되니까 그냥 요거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입을 합니다. 뮤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정지 마찰 계수가 0.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누르는 힘은 얘가 30kN이니까 이만큼 이렇게 누르겠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 곱하면은 15kN이니까 얘가 답이에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풀어봤던 학생들은 이 문제 풀면서 아니 이게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명할 것도 없고요. 2번. 저는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내도 되나 싶어요.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없겠죠. 길이가 3m인 강봉에 온도가 20도만큼 상승했습니다. 델타 T가 20도란 얘기고요. 이때 길이 변형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온도에 의한 변형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온도에 의한 변형량 어떻게 구합니까? 그게 공식이죠. 알파 델타 TL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 이게 답니다. 그냥 알파 여기 있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 난이도가 낮죠. 델타 T가 여기 10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 3m가 있으니까 이거 다 곱하면 얘가 답입니다. 끝났고요. 이것도 뭐 그냥 바로 풀죠.
또 여기서 이제 이거 열심히 이렇게 이게 뭐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식을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보기를 슬쩍 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지금 앞자리가 2고 얘는 4, 6, 8이잖아. 그러니까 10의 배수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앞자리 뽑기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숫자가 1이 있고요. 1 곱하기 여기는 앞자리가 2가 있고 여기는 3이 있으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면은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6으로 시작하는 애 고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푸는 학생들은 진짜 10초만 해도 풉니다. 엄청나게 쉬운 문제고요. 이건 너무 심각하죠. 난이도가. 이것보단 어렵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3번. 저는 이 문제를 2번 읽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다는 기억이 들어야 돼. 우리가 챕터 4의 5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냥 숫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숫자도 안 바꾸고. 이 정도까지 쉽게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거 틀린 학생은 없겠죠.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경이 D인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해설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틀린 학생이 없을 것 같은데 볼게요. 직경이 D인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경이 2분의 D인 원을 뺐대. 그러니까 내 전체 원에서 이렇게 이만큼 내가 이렇게 뺐다는 얘기죠. 이렇게 뺀 부분에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내가 X축에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도심 어떻게 구합니까? 도심이라는 것은 분모는 내가 면적을 더하거나 빼고요. 분자에는 내가 이제 면적에다가 각각의 도심 곱한 것을 더하거나 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일단 여기 면적을 구해줘야 되는데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멀쩡한 애가 이렇게 있고요. 멀쩡한 요만큼 내가 단면이 멀쩡했다라고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내 문제에서 요만큼 이렇게 뺐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내가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전체 멀쩡한 것을 A1이라고 놓고 빼는 것을 A2라고 여기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A1의 면적을 구합니다. 얘는 내가 1의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하면 되겠죠. 전체가 D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얘도 1의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얘는 D가 2분의 D니까 2분의 D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 도심 구할 때 얘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면적비를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1이 있고 A2가 있으니까 A1 대 A2를 할 건데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 4 있고 여기 파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D제곱이니까 1 이렇게 썼고요. 얘는 내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1 대 4분의 1이 되는데 조금 편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4씩 곱하면은 4 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1 대 A2가 4 대 1인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도심이라는 것은 분모는 내가 이제 면적을 더하거나 빼는 건데 얘는 더해야 됩니까? 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빼야 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4 대 1은 4 대 1인데 4 빼기 1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됐고. 근데 여기는 면적을 빼줬고 위에도 내가 이제 똑같이 면적을 빼줄 건데 여기 4 빼기 1, 4 빼기 1인데 면적에다가 도심 곱한 것을 더하거나 빼야 된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도심을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럼 내가 이제 얘는 전체 면적이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원은 딱 절반이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D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고요. 됐고. 그 다음 얘는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도심이. 그럼 내가 이제 2분의 D 더하기 2분의 D의 절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분의 D 더하기 2분의 D의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이거는 뭐 답까지 똑같으니까 이거 답 아마 외워서 푼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이거는 너무했고요. 출제자분들이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 이 원을 여기 좀 다른 곳에다 뚫든지 오른쪽에다 뚫든지 아니면 왼쪽에다 뚫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내면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학생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4번 이것도 우리가 챕터 1의 4번에서 5번 문제 푼 학생들은 다 풀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또 봅시다. 그림과 같이 힘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B점에 P라는 힘이 이렇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작용을 할 때 힘 P의 A점에 대한 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A점이 여기 있고요. A점에 대해서 이 힘이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멘트라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멘트 파일 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수직 거리를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힘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힘까지의 수직 거리는 이 거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에 수직 거리가 돼. 그럼 여러분들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이를? 물론 뭐 수학적으로 하면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때는 내가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 대각선 힘을 내가 이제 두 개의 분력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두 가지 분력으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이쪽 방향 힘이 있고요. 얘를 내가 이렇게 PV라고 합시다. 그 다음 내가 이제 얘를 이쪽 방향 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PH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PH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합니까? 왜냐면 내가 문제에서 A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얘가 지금 기준점이잖아요. 그렇죠? A점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기준점을 지나는 힘은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PH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높이가 4고요. 얘도 지금 높이가 4기 때문에 PH를 쭉 연장하면은 A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PH는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 PV가 필요합니다. PV가. 여기 P라는 힘의 수직 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에서 지금 이 삼각형을 줬어요. 이 삼각형이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9m, 여기가 12m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3대 4대 5 이렇게 있거든요. 됐죠? 그럼 내가 여기 대각선 힘에 대응되는 게 5가 이렇게 있고 이 PV에 대응되는 게 4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5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4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P에다가 5분의 4 곱하면은 PV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P에다가 5분의 4 곱하면은 PV가 나온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요게를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됐죠? 대입을 합시다. P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은 5k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고요. 계산하면 4kN 이렇게 나오나 봐. 그래서 이제 내가 뭘 구했냐면은 이 대각선 힘이 수직 분력이 이제 얘가 4kN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는 A점을 기준점으로 얘가 돌아가는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돌잖아. 그래서 이쪽을 내가 이렇게 플러스로 잡고요.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이렇게 할 건데 힘의 크기가 이제 얘가 들어가겠죠. 결국에 PV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모멘트 파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모멘트 파이 길이는 수직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요만큼이 2m고요. 요만큼이 6m니까 2m 더하기 6m니까 8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m 더하기 6m다. 그래서 PV에다가 4kN 갖다 넣고요. 8m 넣으니까 곱하면 32다. 이 정도는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5번. 이거는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푼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은 캔틀레버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고정단이고 캔틀레버가 지금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렇죠? 근데 또 수험생들이 아니 이게 왜 캔틀레버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캔틀레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은 고정단이고 한쪽은 자유단이면 캔틀레버 보라고 했습니다. 캔틀레버 본데 뒤에만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BC에 발생하는 충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생하는 충력의 크기 구하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푼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면은 여기 시점에서 절전법을 쓰려고 이제 BC에다가 이제 이렇게 힘을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Y축 힘평한 방정식 쓰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건 절전법으로 푼 건데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문제에서 내가 BC에 발생하는 충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충력. 그러면 이 충력은 누가 발생시킬까요? 이 BC의 충력을 누가 발생시킬까? 누가 발생시키냐면은 이 6kN의 축방향 힘이 충력을 발생을 시키겠죠. 축방향 힘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 BC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kN이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빨간 선을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BC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6kN이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각선 방향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괜히 또 이렇게 하면 설명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 6kN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두 개의 분력으로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이 6kN에 잘 안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쪽 방향 분력이 있고요. 이쪽 방향 분력이 있겠죠. 두 개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 얘를 내가 대각선 힘으로 보게 되면은 됐죠? 그럼 내가 지금 얘가 충력을 발생시키고 얘는 전단력을 발생을 시키겠죠. BC에 대해서.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뭡니까?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힘이 필요하다고. 두 개의 분력 중에서. 그럼 내가 이 분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6kN이 있고요. 여기 세타가 있어요. 여기 세타가. 그럼 내가 6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타 방향으로 가라앉은 분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6 코사인 30을 하게 되면은 이쪽 방향 분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이제 6 코사인 30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긴 것만큼 여기에 내가 이렇게 충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힘의 이쪽 방향 이 분력을 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BC의 충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합니다. 코사인 10도니까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이고요.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문제를 살짝 바꿔볼까? 만약에 BC에 발생하는 충력이 아니고요. 전단력 이렇게 해서 전단력. 그럼 답이 뭘까요? 답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6 곱하기 사인 30이 답이겠죠. 왜냐면은 내가 6 곱하기 사인 30 하면은 이제 이 힘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이 힘만큼 여기에 전단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 전단력 있고 이쪽에 이렇게 충력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 전단력의 크기랑 이 분력이랑 같을 거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한 뭐 10년쯤 뒤에 이게 변경이 된다면 전단력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쩍 사인으로 바꾸면 답이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요. 6번.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고졸경체 문제 풀면은 좋다고 했는데 푼 학생들 있습니까? 이게 고졸경체 2017년도 14번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졌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9급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고졸경체까지는 한 번씩 풀어봐야 돼요. 7급도 풀면은 좋긴 좋은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고졸경체는 웬만하면 풀고요. 7급은 다 풀 수는 없어. 9급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최근 3개년 정도? 이 정도는 제가 봤으면은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 문제가 나왔죠. 어떤 문제였냐면은, 문제는 봐봐. 뭐냐면은, 이게 고졸경체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하중을 받는 내민부에서 C점에 발생하는 휨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한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본 게 뭐냐? 이쪽 읽어봐봐. 내민부에서 C점에 모멘트가 0이 되는, 여기에 모멘트가 0이 되는 길이 x가 얼마냐.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풀어봐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려도 사실 그렇게 합격에 큰 지장은 없어. 왜냐면은 제가 맨날 고졸경체 풀어라 하지만 수험생들이 절대 안 풀죠. 절대 안 풀고요. 푸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이거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틀려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좀 난이도가 있어. 그림과 같은 내민부에서 C점의 휨 모멘트가 0이 되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잖아. 뭐뭐 하기 위한 뭐뭐가 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그렇다고 놓고 풀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뭘 뽑아낼 수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내가 C점의 휨 모멘트가 0이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C점의 휨 모멘트를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C점의 휨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내력 모멘트니까 자유물체도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자르겠죠. 이렇게. 그럼 잘라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C점에 잘렸으니까 여기에 내가 이제 충력, 전단력, 모멘트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C점의 휨 모멘트가 0이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내가 MC가 0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내가 여기서 R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자유물체들을 봐봐. AC 딱 봤어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미지수가 누가 있습니까? 얘 모르죠. RA 모르지. 그 다음에 여기 내가 MC밖에 모르니까 여기 충력도 모르고 전단력도 몰라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면은 C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딱 잡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지금 C점에 충력이 C점 지나가니까 무시할 수가 있고, 왜냐면은 기준점을 지나가는 힘은 무시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C점이 기준점인데 충력이 C점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하는 거고, 전단력도 지금 기준점을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무시하게 되면은 모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시 내가 C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을 건데, 얘는 지나가니까 무시, 얘도 지나가니까 무시야. 그래서 지금 MC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지. 그래서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았고요. 근데 MC가 0이니까 얘는 쓸 게 없습니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RA가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도네, 그치?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있고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 딱 썼는데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모멘트 평형 방정식에. 그럼 내가 는 0이잖아, 그쵸? 그럼 결국에 내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RA가 0이구나, 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다시 문제에서 C점의 휨 모멘트가 0이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MC는 0이야. MC는 0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서 내가 MC가 0인 건 알지만 반대로 내가 MC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봐. 그럼 MC를 구하려면은 내력 모멘트를 이렇게 잘랐는 자유물체도를 잘라가지고 여기 딱 됐는데, 얘네도 두 개는 안 궁금하니까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쭉 썼더니 여기서 내가 RA가 0이다, 얘를 딱 알았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R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0이야. 그럼 내가 이제 전체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뭘 알았냐면은, 얘가 0이래. 얘가 0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얘입니다. 얘가 궁금해. 근데 여기 내가 또 모르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B점이 지금 힌지니까 여기 내가 수직 발력이랑 수평 발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궁금한 거는 얘인데 얘네 두 개는 안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또 B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딱 잡으면 되죠. 왜냐면은 이러면 B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이 수직 발력이 B점 지나가니까 무시할 수가 있고, 수평 발력이 B점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지수가 이제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B점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이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딱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 이렇게 딱 있고요. 됐죠? 그럼 얘는 0이니까 이제 없어요. 됐고. 얘가 이제 이렇게 반대로 도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있고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 딱 씁니다. 그럼 여기 안에 내가 이제 미지수가 x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 풀면은 그냥 뭐 국가직도 합격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고졸경체 문제는 한 번씩 풀어봤으면 좋겠다. 제발 풀었으면 좋겠어요. 됐고. 7번. 정말 너무 쉽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외웠냐 안 외웠냐 하는 건데 볼게요.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등분포화 중 W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때 보의 최대 힘응력의 크기가 이거일 때 알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앞에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에 보의 최대 힘응력 시그마 맥스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공식이죠. S분의 Mmax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S는 단면 개수인데 얘가 지금 사각단면이니까 6분의 BH곱 들어갔고, 내가 시그마 맥스를 구하고 있으니까 Mmax를 갖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뭡니까? 이 구조의 Mmax가 얼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한 전단력도 모멘트도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순보의 전체 지간에 등분포화중이 작용을 할 때 전단력도랑 모멘트도 개형을 외우라고 했고, 내가 지간 중앙에서 이렇게 최대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데 얘가 8분의 WR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갖다가 넣어요.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숫자가 얼마냐? 4분의 3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냥 이거 외우고 있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서 푸는 거고. 8번. 이것도 너무 쉬워요. 다 기출문제 있습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단면을 가진 단순보가 이렇게 있는데 지간 중앙에 집중화 중에 이렇게 있대요. 이때
최대 전달 능력과 최대 힘응력의 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결국에 하나씩 구하라는 얘기죠. 최대 전달 능력과 최대 힘응력을 구할 거예요. 그럼 최대 전달 능력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하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전달력 여기 지금 어디 갔어? 최대 전달 능력인데 전달 능력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전달력에 의한 전달 능력이. 그럼 내 최대 전달 능력이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여기 가운데서 발생을 한다고 했고 여기서 내가 이제 얘가 사각단면이니까 타우 max가 이제 2a분의 3v라는 공식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그마 max는 내가 이제 앞에서 7번에서 했던 것처럼 s분의 nma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열심히 대입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가 이렇게 있고 a는 내가 이제 여기 사각단면의 단면적이니까 b 곱하기 h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내가 지금 타우 max를 구할 거니까 이 자리에 내가 지금 vmax 전단력의 최대값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보자마자 보여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전단력도 모멘트도 개형이 총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딱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전단력도가. 그럼 최대 전단력은 얼마입니까? 뭐 여기 2분의 p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p죠. 뭐 어차피 크기만 보면 되니까 2분의 p 이렇게 갖다 넣고요. 그럼 내 타우 맥스는 벌써 나왔고 됐고, 그 다음에 시그마 맥스는 앞에서 했던 거잖아, 7번에서 s분의 nmax인데 s는 사각형이니까 6분의 bh 갖다 넣고요. nmax는 외웠냐 안 외웠냐 하는 얘기죠. 지간 중앙에서 4분의 pl만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나온 다음에 문제에서 시그마 맥스분의 타우 맥스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밑에다 넣고 요거 위에다 넣고 정리하면 된다. 이 정도는 외워서 푸는 거고요. 9번 그냥 보자마자 1번입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건 우리 챕터 14-1의 3번 문제랑 16번 문제만 풀어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왜 보자마자 BC 부재의 부재력이 0일까요? 왜 답이 1번일까? 왜냐면은 제가 이거 두 문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돌출된 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돌출된 힌지. 근데 돌출된 힌지에 외력이 없으면은 얘네 두 개는 그냥 영부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영부재니까 바로 1번이다 이렇게 골랐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 문제 또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냐면은 요런 문제가 있었어요. 얘가 뭐냐면은 제가 동형 모의고사 1회에 냈던 문제인데 13번 문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사하죠. 제가 이거 풀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 풀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돌출된 힌지에 외력 없으니까 영부재고요. 여기도 내가 지금 돌출된 힌지에 외력 없으니까 영부재다. 그래서 영부재가 하나, 둘, 셋, 네 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모의고사까지는 안 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3번이랑 16번 풀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도 풀 수가 있죠.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은 내가 시점에서 만약에 절전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 절전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X축 힘평형이랑 Y축 힘평형을 고려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 시점에서 BC 부재가 부재력이 있었다고 해봐. 부재력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시점을 얘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면은 누군가는 시점을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줄 애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트러스는 부재 방향으로 충력을 갖게 되는데 CD는 지금 위아래로밖에 힘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줄 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부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이게 편하죠. 이렇게 돌출된 힌지에 외력 없으면은 영부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는 학생들은 진짜 5초만 해도 풉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고요. 10번 정말 너무 쉽습니다. 난이도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서 풀었습니까? 챕터 11-1의 18번에서 20번 문제가 있는데 너무 쉽죠.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충력이 작용하는 봉이 있는데 D점의 축방향 변형량이 이거일 때 알파가 얼마냐. 여기 D점이 지금 뭐 얼만큼 움직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푸냐면은 뭐 여기 구간을 내가 뭐 1번 구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을 내가 2번 구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부재력부터 구해야 되죠. 여기가 이제 P죠. 지금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출을 다시 풀어봐야 돼. 보자마자 P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까? 아니 이렇게
여기 구간의 충력을 구할 건데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n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x축 힘배만 만드시고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p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으면은 얘가 p로 왼쪽으로 잡아당겼겠지. 그러니까 이 구간의 부재력이 p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재력은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자르겠죠.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n이 이렇게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p니까 얘는 왼쪽으로 p겠죠. 어차피 여기도 p란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기출을 풀었으면은 사실 자유물체도도 안 그리죠. 안 그리고 그냥 p로 잡아당겼으니까 여기 p고요. 여기도 똑같이 p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간의 변형을 내가 델타 1이라고 하고요. 여기 구간의 변형을 내가 델타 2라고 할게요. 그럼 이 변형은 어떻게 구합니까? 충력에 의한 변형이니까 2a분의 pl, 2a분의 pl 공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대입을 해요. 여기 얼마야? 2 곱하기 a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재력 곱하기 길이 해줘야 되는데 부재력 곱하기 길이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죠. 난이도가. 여기도 합니다. 여기 2 곱하기 2a를 쓰면 되겠죠? 2 곱하기 2a 갖다 쓰고 여기 부재력 곱하기 길이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2a분의 3pl인데 문제에서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냐요? 그래서 2분의 3이니까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기출문제들이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낮고요. 11번. 이것도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챕터 1의 45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어떤 컨셉인데 컨셉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림과 같이 B점에 내부 힌지가 있는 볼이에요. 여기 내부 힌지가 이렇게 있나 봐. 이 구조가 뭘까요? 일단 게르버 보죠. 왜냐면은 여기 내부 힌지가 이렇게 있고 한 개의 힌지 또는 롤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이제 게르버 보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부터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 게르버 보는 이게 보강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있는데 일단 뭐 들어 올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뒤에를 딱 읽어봐봐. 지점 C에 발생하는 휘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뭘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C에 발생하는 모멘트니까 내력 모멘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력 모멘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내력 모멘트는 내가 자유물체도를 잘라야 되죠. 내가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잘라요.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그러면은 뭐 게르보보는 의미가 없죠. 우리 게르보보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만 해석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봐. 이렇게. 그럼 내가 C점이 잘렸으니까 C점에 내가 충력, 전단력,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요. 됐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뭡니까? 문제에서 여기 지금 내가 MC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충력 안 궁금하지? 전단력 안 궁금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C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딱 잡습니다. 여기 기준점이야. 그럼 내가 충력이 C점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거고 전단력이 C점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얘를 기준으로 MC가 이렇게 도니까 이쪽을 내가 플러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MC를 딱 쓰고 그 다음에 등분파 하중을 내가 집중하중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등분파 하중의 면적을 구하면 집중하중의 크기니까 여기 얼마야? 2m 곱하기 2kN/m. 얘가 이제 집중하중의 크기고 얘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얘는 사각 등분파 하중이니까 가운데 딱 꽂혔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2분의 2m 딱 되겠죠. 그래서 는 0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나오나 봐. 그래서 여기 답이 그냥 2번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 왜냐면은 막 게르보보만 보면은 이렇게 막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 올리니까 얘는 뭐 들어 올릴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 되는 문제다. 45번이랑 비슷합니다. 됐고요. 12번. 이거는 이제 어렵진 않은데 수험생들이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에 약한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볼게요. 정사각형 단면 한 변의 길이가 b인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유효 길이가 5m래. L2가 5m다 이렇게 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유효 세장비 람다가 100이 되기 위한 b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천천히 하면 되죠. 내가 람다 어떻게 구합니까? 람다는 세장비는 R분의 L2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R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루트 A분의 I 미니멈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도 그냥 방법이 없어. 외워야 돼. 됐고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봐. A는 얼마입니까? 얼마냐면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B인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뭐 기둥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B가 있고요. 여기도 B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면적은
아니, b 곱하기 b죠. 그래서 b제곱 이렇게 있고요. I 미니멈을 구할 건데 내가 사각형 단면의 단멘션 모멘트니까 12분의 BH 3승을 할 건데 얘도 B고 얘도 B니까 여기 B 넣고 B 넣으면은 12분의 B의 4승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12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계산하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세장비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10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문제에서 B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뚝딱뚝딱 정리해가지고 B에 대해 정리하면 답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수험생들이 답답하지.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여기 L2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얘를 이렇게 곱해요. 그럼 내가 L2가 좌변에 이렇게 있고 이게 100 곱하기 요게 지금 우변으로 이렇게 오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양변을 이렇게 100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100으로 나누면 이제 여기다 왔고 근데 L2가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5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딱 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스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B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루트를 벗겨야 되거든요. 벗겨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제곱하고 여기 제곱하면 이제 루트가 이렇게 없어져. 여기까지 수험생들이 알 텐데 여기서 바로 제곱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얘가 100분의 5m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0.05에 제곱하면은 굉장히 숫자가 지저분해지잖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눈치가 빨라야 돼. 얘가 5m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B의 크기가 몇 센티미터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슬쩍 바꿉니다. 여기 5m를 내가 센티미터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내가 이제 1m가 10의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우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를 슬쩍 이렇게 바꾸면은 100분의 500이 되니까 얘가 5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에 제곱하면은 25cm 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우변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B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12를 이렇게 곱해요. 그럼 내가 이제 얘가 이렇게 딱 왔고요. 계산하면 300 이렇게 나오나 봐. 근데 여기 B제곱이니까 루트 이렇게 씌워. 그래서 내가 이제 B는 루트 300이니까 정리하면은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틀린 학생들이 안타까운 것은 아마 여기까지는 이제 수험생들이 공식이니까 잘 외웠을 텐데 아마 여기서 이제 여기 0.05를 제곱하는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날아가죠. 여기가 이제 조금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정도의 이제 센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13번. 이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림과 같은 프레임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정정 차수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그냥 B 플러스 R 플러스 N 마이너스 2J를 열심히 세는 게 제일 빠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풀면은 실수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B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재수, 막대기 숫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세요.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있다고 했어. B가 8개고요. 그 다음에 R은 고정단 3개, 힌지 2개 이렇게 있으니까 5개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중요한데 N이 간결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간결점은 내가 이제 부재와 부재의 연결점을 세야 되니까 여기선 세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셀 건데 이 점에서 내가 한 개를 기준으로 안 돌아가는 게 몇 개냐 보라고 했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회전이 안 되는 게 1개, 2개가 있으니까 간결점이 2개가 있고요. 여기도 내가 아무거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안 돌아가는 게 1개, 2개 있으니까 여기 2개가 이렇게 있고요. 내가 이 점에서 봤을 때도 내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개가 안 돌아가니까 1개가 있고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왜냐면 내가 회전하지 않는 부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부인지니까 여기는 다 회전이 됩니다. 얘는 간결점이 없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뭐 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개가 안 돌아가니까 여기 1개가 있죠. 그럼 내가 이제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간결점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일단 이거. 그 다음에 J 절점수는 다 세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열심히 대입을 해요. B 플러스 B가 8개 있고 R 플러스 N 여기 마이너스 2J 하게 되면은 5가 나오니까 5차 부정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문제 풀 때 뭐 패합이 어쩌고 내적 외적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B 플러스 R 플러스 N 마이너스 2J 열심히 세는 게 제일 빠릅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됐고요.
14번. 이것도 이제 수험생들이 이 모멘트 분배법을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각 부재의 길이가 L이래요. 이것도 L인가 봐 이렇게 있고요. A, B, C가 고정 지점이래. 이거 하나쯤은 고정 지점이 아니라 힌지로 줘도 괜찮은데 여기도 고정단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정말 그냥 뭐 낮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OC 부재의 모멘트 분배율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는데 모멘트 분배법을 포기하더라도 모멘트 분배율까지는 공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출 강의 다시 한번 돌려봐봐. 이 모멘트 분배율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기 모멘트를 이렇게 줬을 때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쪽으로 분배가 되느냐, 그게 이제 모멘트 분배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멘트 분배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휨 강성의 비만큼 분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5점에 연결되어 있는 부재들의 휨 강성을 구합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은 KOA가 있고요. KOB가 있고요. 그 다음에 KOC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휨 강성을 다 구할 건데 휨 강성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내가 이쪽에서 반대쪽을 봤을 때 여기가 고정단위면은 L분의 4EI고 L분의 4EI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만약에 힌지 또는 롤러라고 하면은 그때는 L분의 3EI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는 고정단위니까 KOA는 L분의 4EI를 할 거고요. 길이 얼마라고 했어? 길이가 L이라고 했고 4 곱하기 2i가 들어갈 건데 여기는 2i가 그대로니까 들어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KOB를 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이 고정단위니까 L분의 4 2i를 할 건데 여기 2i가 4i니까 4i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됐고 그럼 얘도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반대쪽이 고정단위니까 L분의 4 2i를 할 건데 여기가 2i니까 넣고 이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됐죠? 그럼 내가 다 구했고 내가 뭘 구할 거냐면은 O에서 C로 분배되는 분배율을 구할 겁니다. DFOC를. 그럼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여기에 연결된 전체 강성분의 OC의 강성의 비율만큼 분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내가 이제 전체 강성이니까 여기 누가 있어? OA, OB, OC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OA, OB, OC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전체 강성분의 KOC의 비율만큼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요. OA가 얼마야? 얘가 4, 얘가 16, 얘가 8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 넣고 KOB에다가 16 갖다 넣고 KOC에다가 8을 갖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KOC에다가 8 갖다 넣고 정리하면 얘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7분의 2란 얘기는 내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700이 이렇게 걸렸다. 그럼 이거에 7분의 2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만큼을 얘가 부담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됐고. 15번. 이것도 맞췄어야 되죠.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그냥 기출을 열심히 안 푼 겁니다. 이거는 챕터 5-2의 9번이랑 10번 문제랑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볼게요. 직경 D의 강봉을 P의 힘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이때 강봉 직경의 감소량이 이거일 때 알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죠. 이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걸 도저히 정리할 자신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뭐 제가 정리하는 것까지 안 보여줄 거고요. 이건 뭐 우리가 기출 강의 때 하는 거고 결론은 뭐였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거를 시험장에서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서 쓰는 거야. 여기다 횡방향 변형은 이 공식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야. 강봉 직경의 감소량이라는 게 내가 여기 지금 지름이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거 구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 내가 마이너스 포화성비 있습니까? 포화성비 얘는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하네. 원래는 우리가 보통 이걸 갖다 쓰는데 출제자분이 요거 갖다 쓰라고 하니까 갖다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지름 있습니까? 지름이 여기서 지금 여기 있네요. 직경이. 직경이 D가 있고. 그럼 내가 축방향 변응률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변형률은 원래 어떻게 구합니까? 변형률이라는 것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L이 있습니까? L이 없어요. L이 전체 길이가.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9번이랑 10번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길이 L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L분의 델타를 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원래 얘가 L분의 델타인데 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축방향 변형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내가 2A분의 PL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넣고 L 날리면은 2A분의 P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것도 제가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외워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웠다고 치면은 이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대입을 해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대로 쓸 거고요. 탄성계수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얘는 뭐 안 넣어도 돼. P 있습니까? P? 여기 P도 있습니다. P도 이렇게 딱 있어. 됐고. 단면적 있습니까? 얘는 문제에서 바로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 가지고 구해야 되죠. 직경이 D인 강봉이라고 했으니까 원형 단면의 단면적이니까 A 대신에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공식 갖다 놓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봐.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앞에 달려있는 이 숫자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하면 안 돼. 여기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4인데 얘는 왜 4입니까? 왜냐면 문제에서 여기서 지금 감소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된 겁니다. 마이너스는 감소량이니까. 됐고 16번 요거는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봅시다. 그림과 같이 시점에 내부 인지가 있는 보에서 지점 D에 발생하는 휘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뭔가 보여야 되죠. 여기 내부 인지가 있고 여기 한 개의 힌지 또는 롤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뭡니까? 얘가 게르버 보야. 그럼 게르버 보는 내가 보강된 부분부터 해석을 한다고 했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했죠. 들어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요만큼을 내가 단순보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보 해석을.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얘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보자마자 RC가 5kN이죠. 왜냐면은 이렇게 단순보 해석을 할 건데 얘가 2m, 2m니까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내가 10만큼 밑으로 내렸으면은 얘가 5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5만큼 이렇게 부담을 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구조에서 구조로 힘이 전달될 때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전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오른쪽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밑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딱 볼 건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D점에 발생하는 휘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D점이 여기 고정단위니까 뭐 수평 발력도 있고 수직 발력도 있고 모멘트 발력도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얘죠. MD인데 수평 발력이랑 수직 발력은 안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D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반대식을 잡으면 되죠. 그러면은 수평 발력이랑 수직 발력이 D점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 MD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고 MD를 이렇게 썼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쓸 게 얘밖에 없죠. 얘가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힘 곱하기 모멘트 팔기를 씁니다. 정리하면은 얘가 나오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틀리면은 치명상이에요. 치명상.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기출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됐습니다. 17번.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차가 납니다. 실력차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못 푸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일 텐데 푸는 데서 실력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실력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5초만 해도 풀고요. 근데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거진 한 2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2분은 좀 오바고 한 1분 정도 걸릴 수 있겠네. 1분 정도.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런 게 이제 역하게 좀 눈이 트여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 기준에서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적으로 푼다는 얘기는 이제 한 1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한번 봅시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내부 인지가 있는 보가 있고요. 내부 인지가 있고 보가 이렇게 있나 봐. 이때 정성적인 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성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몇 번 봤었는데 숫자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생긴 형태만 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숫자가 없잖아. 숫자는 없고 형태가 어떤지 그림만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휘 모멘트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석적으로 정성이랑 정석은 다른 거야. 정석은 내가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푸는 것처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 우리가 모멘트도를 그리려면은 뭐부터 그려야 됩니까? 전단력도를 그리고 모멘트도를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전단력도를 그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전단력도를 그리려면은 반력을 구해야 됩니다. 반력을. 얘를 알아야 내가 전단력도를 그리고 얘를 알아야 모멘트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원래 정석적으로 풀면은 그럼 내가 반력부터 구해볼게. 반력을 구한다는 얘기는 구조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해석을. 그럼 내가 이 구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라고 하면은 또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뭘까요?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내부 힌지가 있고요. 한 개의 힌지 또는 롤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게르보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중요한 게 게르보보는 이 보강된 부분부터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딱 들어 올렸어.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여기서 내가 이제 뭘 볼 거냐면은 문제에서 정성적인 해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력의 방향만 보면 됩니다. 방향만. 근데 반력의 방향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해볼게. 여기 안에서 내가 이거를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고려를 해봐요. 그럼 내가 얘를 기준점으로 잡았으니까 아직 어딘지 모르지만 얘를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외력 모멘트가 지금 이쪽으로 돌죠. 이렇게 돌지? 그럼 누군가는 반대로 돌아줘야 여기 안에서 모멘트 평형을 만족을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여기 안에서 내가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쓸 거예요. 요 점을 기준점으로 할 거야. 여기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딱 됐어. 근데 외력 모멘트가 이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럼 누군가는 반대쪽으로 돌아줘야 얘랑 얘를 더했을 때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위쪽 방향이구나 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밑에 방향이겠죠. 왜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또 Y축 힘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위의 방향이면 얘는 밑에 방향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구조에서 구조로 힘이 전달될 때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밑에 방향으로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또 이렇게 봅니다. 이게 딱 보게 되면은 얘를 기준점으로 잡았어. 얘를 기준점으로 또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딱 고려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기준점 잡았으니까 얘가 뭐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시했을 것이고요.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돌죠? 그럼 누군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줘야 여기서 내가 다 더했을 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또 얘가 밑에 방향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게 되면은 얘가 밑에 방향이니까 얘는 위쪽으로 돼야 Y축 힘평형을 만족을 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방향은 구했고요. 방향 구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푸는 것처럼 풀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구조 해석을 했고요.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전단력도를 한번 그려봅니다. 또 천천히 하는 거야. 여기서 0부터 여기 시작을 하는데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밑으로 내려갔고요. 여기는 하중이 없으니까 쭉 갔다가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이 막힙니다. 어떻게 막히느냐? 얘가 위로 들어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마이너스에서 이만큼 더해지는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 가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얘가 플러스까지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못 구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막혀서 일단 올라갔다고 쳐봐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하중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얘는 똑같은 힘이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상관없어. 여기 변함이 없어. 됐고 여기는 하중이 없으니까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딱 0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막히죠. 왜냐면 여기서 수험생들이 아니 여기서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가는 건지 여기서 딱 끝나는 건지 더 밑으로 내려가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얘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여기서 끝납니다. 왜 여기서 끝날까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딱 끝난 다음에 여기 내가 하중이 없죠. 하중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여기가 여전히 0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자유단인데 이 외력, 집중하중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제가 말했죠.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했다라고 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모멘트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지금 힌지니까 0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마이너스 전단력이 일정하니까 마이너스 기울기가 일정하고요. 플러스 전단력이 일정하니까 플러스 기울기가 일정하고 직선입니다. 이렇게 착한 학생들은 직선으로 보여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는 내가 전단력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없습니다. 이래서 딱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으면 대참사지, 대참사.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원래 진짜 잘 푸는 학생들은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냐면은 그냥 보자마자 1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보자마자 1번까지 가려면은 정말 좀 공부를 많이 해줘야 돼. 거의 이제 뭐 7급 합격권까지 가줘야 되는데 왜 1번이냐? 왜냐면은 일단 이걸 봅니다. 내가 여기 자유단인데 여기 내가 집중 모멘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얘가 없었다고 해봐. 이렇게 없었어. 그러면은 답이 그냥 요겁니다. 여기 0이니까 답이 4번입니다. 자유단에 외력 모멘트 없으면 0이어야 돼. 근데 얘는 외력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0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4번은 아니야. 4번은 틀렸고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근데 3번은 안 되죠. 왜 안 될까? 왜냐면은 이 구간에 모멘트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요?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전단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 전단력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왜 없냐면은 전단력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자유물체도 고려해봐. 그럼 내가 여기 얘가 전단력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외력이 없기 때문에 전단력이 없어요. 전단력이 없다는 것은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야만 해. 그러니까 얘도 안 됩니다.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모멘트 있어. 그러니까 이것 중에 답이야. 얘는 안 돼. 근데 여기 전단력이 없어. 여기는 기울기가 있으면 안 돼. 수평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답은 일단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기를 보겠지? 여기는 이제 똑같으니까 안 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뭘 봐야 되느냐? 여기 지금 얘는 기울기가 있죠. 얘는 기울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단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내가 전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 내가 전단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전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는 이제 요것만 보면 되죠. 있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게르보보를 해석을 한 다음에 이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 때문에 이 구간에 전단력이 있죠. 전단력이 있다는 것은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있어야 돼. 얘는 없죠. 그러니까 1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간다는 것은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은 정석적으로 푸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푼 학생은 정말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봐봐, 진짜 잘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딱 볼게요. 다시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모멘트, 외력 모멘트 있네. 그러니까 요거네. 근데 여기 전단력이 없네.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네. 여기랑 여기는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만 보면 되겠네. 여기는 기울기 있으니까 전단력이 있고 여기는 기울기 없으니까 전단력이 없네. 그럼 여기 전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게르보보 들어 올리면은 얘 힘이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방향도 구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얘가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전단력이 있네. 그러면은 요거네. 이렇게 하면은 금방 풉니다.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틀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있고요. 18번. 이거는 틀리면은 탈락입니다. 탈락. 볼게요. 진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과 같은 아치 구조물에 지점 A의 수에 A에서 수평 반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한 2번 읽어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여기 힌지니까 수평 반력, 수직 반력 이렇게 있겠죠. 롤러니까 수직 반력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냐? 얘가 그럼 얘는 X축 힘이니까
X축 힘평면 방정식 쓰면 되겠죠. 오른쪽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X축 힘평면 방정식 씁니다. 그래서 HA가 오른쪽으로 미니까 HA 이렇게 있고요. 얘는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등분파 중에 크기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크기는 면적이니까 여기 5m, 5m 곱하기 2kN 이렇게 딱 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 2kN per m입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은 10이에요. 이게 다고요. 보면 알겠지만 17번 같은 거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18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은 그냥 치명상이죠. 이런 거는 맞춰야 됩니다. 19번.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틀린 학생들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3개월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단기 합격을 노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걸 안 봐. 챕터 25가 아닌데 이게 챕터 7-2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비틀린 파트를 못 봤다. 3개월반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를 못 봤다. 이제 그런 학생들만 틀리는 것이지, 이거를 공식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림과 같이 외경이 20mm고요. 그 다음에 내경이 10mm가 이렇게 있는데, 비틀린 모멘트 T를 받을 때 최대 전달 능력과 최소 전달 능력을 구하라고 의 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봅니다. 내가 전달 능력을 발생시키는 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전단력이 있고 토크가 있어요. 비틀림이. 그럼 내가 전단력이 발생시키는 전달 능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IB분의 VQ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IB분의 VQ. 그죠? 물론 뭐 2A분의 3V도 있고 3A분의 4V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지. 2TAN분의 T도 있는데 다 필요 없고 IB분의 VQ가 딱 있고, 그 다음에 토크가 발생시키는 이 전달 능력은 얘는 IP분의 T로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만 외웠다 라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건데, 내가 이제 토크가 발생시키는 전달 능력을 구할 건데, 문제에서 타우 맥스랑 타우 미니멈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는 게 IP는 이 단면의 극관성 모멘트인데, 어차피 단면은 하나니까 맥스 구하든지 미니멈 구하든지 얘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토크는, 여기 이 단면에 걸리는 토크는 T니까 얘도 T고 얘도 T예요. 그쵸? 그럼 뭐만 바뀔 수 있습니까? 이 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내가 얼만큼 떨어졌냐, 이게 로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타우 맥스가 되려면은 여기다가 로 맥스를 갖다 넣으면 되고요. 뭐 로 맥스라고 써도 되고 R 맥스라고 써도 됩니다. 얘를 뭐 이제 반지름이니까 로라고 썼다가 R로 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는 타우 맥스니까 R 맥스 갖다 넣으면 되고, 얘는 타우 미니멈이니까 R 미니멈 갖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요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입을 해볼게. 문제에서 타우 미니멈 분의 타우 맥스라고 했으니까 요것 분의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타우 미니멈이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IP는 어차피 똑같은 단면이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 T도 내가 똑같이 걸렸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내가 이제 R 미니멈 분의 R 맥스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R 미니멈은 얼마일까? 근데 여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R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mm의 절반이 이렇게 있고요. R 맥스는 여기서 내가 제일 먼 게 R 맥스가 되겠죠. 그럼 내가 20mm의 절반이니까 요게 되겠죠. 정리하면은 2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못 외웠다. 그러면은 틀렸겠죠. 조금 아쉽겠지. 굉장히 보너스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또 20번. 이 문제도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겠죠. 이 문제도 틀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이 문제가 이제 챕터 19가 아니고 25야. 이게 제가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틀렸는데, 챕터 25의 6번 문제를 풀었어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름이 D인 원형 강봉이 있고요. 원형 강봉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내가 이렇게 철제 드럼을 이렇게 휘감았습니다. 90도로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강봉으로. 이때 원형 강봉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 변형률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요거 안 풀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가 휘어 있어. 곡률이 이렇게 있고요. 곡률이 있고, 이때 우리가 지금 변형률 물어봤잖아요. 변형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공식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입실론은 마이너스 KY라는 공식이 딱 있어요. 근데 얘를 봤을 때 이 K가 공률인데 문제에서 공률이 없어요. 공률이 없고 뭐가 있냐면은 얘가 이렇게 휘어 있는 공률 반경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K 대신에 공률 반경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공률과 공률 반경은 역수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K 대신에 로분의 1을 갖다가 놓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입실론 맥스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공률 반경 로가 필요하고요. 얘가 맥스니까 여기 y에다가 y max를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내가 얘가 이제 공률 반경인데 얘는 어딜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d가 강봉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내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단면적이 이렇게 d인 강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강봉이 있는데 여기 딱 중심선을 지나는 선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중심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는 선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휘어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잖아. 이 빨간 선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빨간 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빨간 선까지. 여기서 지금 두꺼우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점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 중심 점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이 로에다가 R만 이렇게 갖다가 넣는 학생들이 있어요. R이 아니고 여기 지금 D의 절반도 넣어줘야 되는, 여기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래서 2분의 D를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공률 반경이니까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다 Y max가 있는데 이 Y는 어디서 측정한 값이라고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선에서부터 이 강봉의 표면까지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제일 먼 거리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를 굉장히 확대를 해봐. 굉장히 확대를 하면은 요만큼 이렇게 D가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y를 구하는 겁니다. 그 y의 max는 얼마일까요? 얼마야? 이 d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여기 내가 y max에다가 2분의 d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답인데 보니까 여기 뭐 위에가 2분의 1이 없어요, 분자가. 그래서 내가 이제 위 아래다가 2씩 이렇게 곱합니다. 곱하면은 요게 딱 나오고 얘가 답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풀어봤으면, 챕터 25의 6번을 안 풀어봤으면은 처음 봤을 때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총 여러분들이 3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됐고요. 우리가 이제 20문제를 쭉쭉 풀어봤는데 보면 알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3문제 빼고는.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최소 5점에서 10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면과락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험생들이 과락 넘었으니까 합격하겠지라고 너무 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왜냐면은 너무 기대를 했는데 또 이렇게 불합격하면은 실망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의 평균 점수가 작년 합격 커트라인이랑 비슷하다 이러면은 조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용역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좀 이따가 토목설계 해설 강의에서 보겠습니다.